뉴욕 증시가 다시 한번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예상보다 강했던 CPI 지표 때문이다. 즉 물가 지표가 생각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런 얘기죠. 예상치보다 높게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전달보다 조금 둔화세를 보이긴 했는데, 자, 그 정도 가지고 무슨 둔화라고 볼 수 있겠느냐, 자, 그것이 과연 금리 인상으로 막을 수 있는 그런 물가 상승이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기술주들이 다시 한번 폭락세를 보이게 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 더 커졌다라고 보실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들 자세하게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주식 양도세가 폐지가 될 것이다, 이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100억 원대 이상 주식을 보유한 초고액 투자자들을 제외한, 즉 100억 미만의 주식 양도세는 폐지하겠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뭐 물론 정부의 어떤 그 국회 통과가 좀 필요하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이것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길만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100억 미만 양도세에 대한 주식 양도세 폐지 이야기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IPO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올해만 해도 벌써 6번째 상장 철회가 일어나고 있는데 수요 예측이 그다지 좋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IPO, 즉 주식을 상장을 시켜가지고 자금을 좀 많이 조달을 하고 싶었는데 생각처럼 그렇게 많은 돈이 몰리지 않았다. 그래서 다음에 할래요 라고 철회를 했다는 얘기죠. 자, 이 이야기도 같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생각보다 기대치가 많이 떨어져 버리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CPI 물가지표가 일단 예상을 그냥 충족을 시켰다라면 시장이 좋은 흐름을 보였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것이 발표가 되고 나서부터 그냥 갑자기 다시 폭락세로 발표가 됐습니다.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1%대, 나스닥은 마이너스 3%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전날 이놈들이 매수하지 않고 그냥 쭈삣쭈삣하고 계속 경계심만 가지고 눈치를 보던 그 이유가 자꾸 이제 생각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일단 장 초반에는 플러스로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큰 폭으로 오르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지? 라고 이제 쳐다보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CPI 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주가가 장 후반에 훅 밀려버리는 모습이었죠. CPI 지표도 이제 해석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갖고는 안 돼! 라는 얘기를 했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상승 출발이었다가 그 다음에 상승세를 유지하다가 오후 들어서면서 쭉 밀려버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의 어떤 시장 흐름은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다시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줬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녹록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오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CPI 지표의 상황을 먼저 좀 알아보도록 하죠.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4월 달의 CPI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3% 올랐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난달에는 8.5% 상승이었기 때문에 확실히 둔화된 것은 맞습니다. 8.5에서 8.3, 그러니까 0.2% 정도 둔화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전문가들의 예상치, 즉 시장 예상치는 8.1%였어요. 그래서 지난달보다는 0.2% 둔화됐지만 예상치보다는 0.2% 올랐다, 이렇게 되어 있죠. 0.2% 가지고 뭐 그렇습니까? 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0.2%가 실질적으로 이제 고점대에서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한 변동폭을 제공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4월 CPI는 지난달보다 0.3% 올랐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지난달에는 1.2%나 올랐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크게 좀 하회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잖아요. 근데 시장 예상치인 0.2%보다는 더 위쪽에 있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지난번보다는 상황이 좋아졌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높게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0.2% 더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지난달보다 일단은 상승에 대한 어떤 변동폭이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즉 예상을
한 수준이 나타나야지만이 둔화에 대한 속도라든지 어떤 앞으로 전망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그래도 CR이라도 좀 먹힐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는 모습이었는데 그거를 뛰어넘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너무 약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보너스를 100만 원 준대요 라고 했다가 이 기대치가 조금 낮아진 상황인 거죠. 예상치가 100만 원이었어요. 근데 지난달에는 50만 원 줬는데 이번 달은 100만 원 준대 이렇게 했다가 그냥 회사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한 60만 원만 줄게요 이런 식으로 나온 거나 마찬가지죠. 즉 지난달보다는 많이 받았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훅 떨어지니까 보너스를 받고도 기분이 나쁜 그런 상황이 됐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기술주들에 대한 어떤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당연하게도 금리 인상이 더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생각보다 강하니까 이렇게 되면은 지금 연준이 진행하고 있는 빅스텝 이거 갖고 되겠냐? 자이언트 스텝 다시 데리고 와라. 이렇게 될 수가 있는 상황이 좀 되는 모습이죠. 그래서 기술주들의 어떤 투매가 더 크게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모습들은 이제 종목들의 어떤 주가 하락으로 바로 연결되면서 시장의 하락을 이끌었다 보시면 되는데 S&P 500 지수 내에서 에너지와 유틸리티, 자재, 즉 소재 업종들만 살짝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임의 소비재라든지 기술, 통신, 금융, 산업 이 모든 종목들이 다 하락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기술 관련주 같은 경우는 무려 하락률이 3%에 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플의 주가도 5% 정도 하락했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대형주들이 모두 3% 이상 하락세를 보였고 테슬라의 주가도 8% 이상 하락했습니다. 전기차 관련한 종목들도 다 떨어졌고요. 다 떨어졌기 때문에 하락한 것이 특별하진 않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이 기술주들, 특히 대형 기술주들의 주가 하락을 만들어내면서 시장의 폭락을 이끌어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모두 다 물가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물가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정책적인 부분에서의 변화가 다시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단 연준이 6월 달에는 0.75는 아니고 6월 7월에 0.5%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물가지표 물론 다음 달에도 또 발표가 되겠습니다만 그때 좀 제대로 된 그런 CPI 지표의 개선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면 0.5%포인트 인상을 하는 6월 7월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이 높게 진행될 수도 있다라고 되는 부분이겠죠. 금리 인상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높게 진행이 된다라면은 당연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든지 일정 기간 동안에 천천히 움직이는 것은 시장에 좋은 영향을 주겠지만 단기간에 빠른 시간에 진행이 되게 되면 당연히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배가 고프다고 밥을 천천히 그래도 먹어야지 배고프다고 밥을 막 빨리 먹으면 어떻게 돼요? 체하거나 배탈이 나겠죠? 그래서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이게 배고플 때 밥을 먹는 것은 좋은 일인데 이게 너무 빨리 먹게 되면 체한다는 얘기죠. 너무 빨리 너무 많이 먹게 되면 당연히 뭔가 탈이 날 수밖에 없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금리 같은 경우도 경기가 좋아지면서 서서히 좀 이제 높여가고 그 다음에 물가 같은 경우도 서서히 인상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갔을 때 경기가 좋은 쪽으로 흘러갈 수 있는 상황이 좀 되는 건데 이걸 너무 급하게 움직인다는 거죠. 물가가 급하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통화 정책을 강한 금리 인상으로 진행하게 되니까 상황적으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시장에 부담을 좀 줬고요. 특히 이제 여기에 가장 큰 피해가 기술주. 그러니까 사실 금리 인상 같은 경우 핑계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주가가 떨어지는 건 당연하다. 근데 저점 지지가 어디냐? 그것을 잡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까지 떨어지고 있다. 자, 투매가 나오고 나서 자, 이제 반등이 좀 나와야 되는데 라고 생각했지만 또 떨어져. 자, 그러면서 악재가 계속 나와요. 그러면 시장에 대한 전망치들은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겠고요. 투자 심리는 계속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나쁜 것들에 대한 선순환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이 내용을 타개하려면 일단은 많이 빠졌다는 인식이 들어서 매수가 들어온다든지 주가를 더 상승시키는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유연하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국내 증시 쪽도 마찬가지겠죠. 주가가 떨어진 상태에서 뭔가 반등이 좀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어제 오후에 나타난 모습은 일단은
반등에 대한 실마리라든지 뭔가 기대치는 높아져 있는 상태였는데 수급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뭐지? 왜 이상한데? 뭐 일단은 뭐 미국 쪽 눈치를 좀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 좀 했죠. 그래서 미국이 뭐 CPI 지표 발표되면 예상대로만 나오면 일단 올라갈 테니까 우리도 올라가겠지 생각을 했는데 그거랑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가 나타난 거잖아요. CPI 지표가 생각보다 나쁘게 나타나서 기술주가 폭락했다. 우리나라 증시 눈치 보다가 야 역시 그럼 그렇지 우리도 팔아 이런 쪽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즉 투매가 추가적으로 더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네, 만기일과 연결돼 가지고 약간의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는 또는 이 투매성 물량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상황으로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철저하게 개별주 위주의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자, 방어를 어떻게 해줄 것이냐, 또 금리가 올라가는 모습들 때문에 금융섹터가 다시 또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 거고요. 철저하게 또 방어주 위주의 그런 장세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미국 증시의 저런 주가 폭락에 대한 상황은 우리나라에 일단 초반 영향을 주고 갈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오늘도 일단 하락 출발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만기일이기 때문에 하방 쪽으로 일단은 매매 포인트를 잡지 않았다라면 이 포지션 정리에 따른 부분들 때문에 너무 큰 폭으로 빠지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요 충격을 어떻게 시장이 흡수할 것인가 그것도 오늘은 관점이 좀 되겠습니다. 일단 아침에 두들겨 맞고 시작하는 그런 장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해봐야지 될 것 같아요. 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지금 단기적인 시장이야 뭐 나쁠 수 있겠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좀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이 100억 원 미만 주식 보유자에게는 양도세를 폐지시켜주겠다 이런 얘기죠. 지금 초고액 주식 보유자를 제외하고는 네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기준을 100억 원으로 잡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을 100억 원 이상 들고 있다. 이 정도면은 이제 초고액 주식 보유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거의 뭐 사실상 양도세 폐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물론 이제 국가의 통과가 필요한 부분이긴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투자자들 입장에서 또는 국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원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냥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내년부터였죠. 내년부터 이제 대주주 과세 체계가 폐지가 되고 이 금융 투자 소득세가 시행이 돼서 그냥 뭐 대주주 범위에 관계없이 5천만 원 네, 이상의 이제 소득을 올리게 되면 세금을 그냥 전 국민이 다 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요게 이제 없어지는 거죠. 요게 없어지게 되고, 그냥, 100억 원 아래쪽으로 투자하는, 그러니까 사실상 그냥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세금을 낼 일이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증권거래세는 네, 적정 수준에서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된다라면은요,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매년 연말마다 나타났었던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한, 즉 세금을 피하기 위한 주식 매도 이런 부분도 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연말에 이제 주가를 막 떨어뜨리는 그런 잘 못 가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지 않고 산타랠리라든지 이런 쪽도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단기적으로 샀다 팔았다만 하지 않는다라면 증권거래세는 또 걱정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네, 사실상은 이제 좀 길게 보는 중장기 투자자에게는 좀 유리한 입장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팔아먹었던 어떤 큰 손들의 입장이나 이 자금이 많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네, 조금 더 시장에 오래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완성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외에도 이제 뭐 공매도 관련한 법칙, 규제 이런 것들을 이제 강화시키기로 했다라고 하는데, 개인이 공매도를 위해서 주식을 빌릴 때 적용되는 담보 비율을 현행 140%에서 105%, 즉 기관과 외국인과 그 형평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담보 비율 낮춰서 별 필요 없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주가 하락이 과도할 경우에 일정 시간 공매도를 금지하는 공매도 서킷 브레이커를 도입하겠다. 이것도 별로 필요 없습니다.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하는 건데 여기서 뭐 공매도를 금지한다. 공매도 이미 다 쳐놓고 나서 금지하는 거 아무 소용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지금 별 필요 없는 내용일 것 같아요. 이미 뭐 지금 필요한 건 뭐예요? 네, 외국인이나 기관들도 이 투자의 한계 기간을 근데 정해줘라. 네, 일정 상환 기간을 똑같이 만들어줘. 3개월 안에 무조건 갚을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을 해줘라.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뭐 연장을 하더라도 네, 1회만 허용해줘라.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뭐 개인들도 뭐 해라. 이렇게
뭐 그냥 계속 니들 연장하고 싶으면 연장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별 의미가 없고요. 개인들을 기관이나 외국인에게 맞출 것이 아니라 외국인이나 기관을 개인처럼 네, 전략을 맞춰주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이야기죠. 네, 그래서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네, 연장에 대한 부분들, 그 무기한 연장 이것만 좀 네, 그 방어를 해줘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공매도 관련한 부분에서는 뭐 아무리 다른 법을 뜯어 고쳐도 이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냥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그런 무기한 공매도 이것만 통제를 잘해도 공매도에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뭐 그런 쪽으로 계속 몰고 가야 되겠죠. 뭐 이제 이쪽에서의 어떤 청원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당장 여기서 정부에서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은 별로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상장사 임원의 주식 매도 먹튀를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왜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상황이 되면은 임원부터 먼저 팔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내부자가 지분 매도 시에 처분 계획을 사전에 공시하는 내부자 무제한 지분 매도 제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건 좀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매도하고 나서 공시를 하게 되면 아, 저 새끼들 팔아먹었네, 또 당했네 이렇게 되는 거지만 나 우리 주식을 팔 계획입니다 라고 공시를 하게 된다면 네, 이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 나 주식을 팔래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면 우리도 팔아야 되겠구나, 사지 말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은 좀 해볼 수가 있겠죠. 임원들도 욕먹을 일이 좀 줄을 것 같아요.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라서 팔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공시를 해주고 나서 판다라면 뭐 괜찮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요거는 좀 괜찮은 뭐 제도라고 생각이 될 것 같고요. 개미 투자자들의 공분을 샀던 것, 자회사의 물적 분할 이후에 상장 관련 모회사 소액 주주 권리 보호를 위한 주주 보호 장치 심사 강화 이렇게 되는데 이게 물적 분할 이후에 이제 주가가 떨어지는 거. 거기서도 이제 말들은 많았는데 이거는 뭐 주주 보호 장치에 대한 어떤 심사를 강화하겠다. 뭐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만 아무튼 뭐 그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적으로 좀 힘들어했었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뭔가 조금 제도적인 보완이 계속 일어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새로운 정보가 들어서고 나서부터 금융시장의 안정을 제대로 만들어주게 된다면 지지율이란 이런 것들도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이것을 어떻게 방어할 것이냐인데 공매도 요것만 좀 잘 건드려도 잘 이걸 시켜줘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무기한 제도만 조금 네 손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쉽지가 않을 것 같긴 해요. 네. 아무튼 뭐, 요런 정도의 모습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자, 이 양도세에 대한 부분들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이제 뭐 올해부터 편안하게, 네, 또 장기 투자 하셔서 넘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세 번째 상황입니다. 세 번째 소식은요. 자, 이렇게는 상장 못하겠어. 자, IPO 시장 올해만 벌써 6번째 상장 철회가 나타났다. 자, 기업 공개, 즉, 기업이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겠다라고 이제 뜻을 밝히는 것이 이제 IPO인데, 증시가 계속 안 좋죠. 그리고 시장에 참여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네, IPO를 안 할란다, 기업 공개 안 할란다, 상장 이렇게 할 거면 못한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원스토어도 지금 상장 철회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올 들어서 벌써 6번째, 상장 철회다 나와 있죠. 원스토어 같은 경우는, 뭐, 무조건적으로 이제 상장시키겠다. 우리는 절대 상장 철회 없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렇게 된 거예요. 희망 공모가 밴드가 34,000원에서 41,000원 정도 있었는데 이거보다도 낮은 2만원대라도 상장을 강행하려고 했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경쟁률이 100대 1에도 못 미치는 아주 그냥 네, 훅 떨어지는 모습이어서 기관 수요 예측이 그냥 흥행에 실패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냥 네, 상장을 철회하겠다. 이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라는 거죠. 네, 그 정도까지 양보했는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근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그런 판단에 따라서 상장을 철회했다. 이런 식의 얘기지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돈이 더 안 들어와요. 이거와 똑같은 겁니다. 이 얘기야 그냥. 네, 우리가 회사에 상장하면서 주식을 팔아먹으면 한 1,000억 원 정도는 회사 돈으로 들어올 줄 알았는데 그냥 한 500억밖에 안 들어. 아, 그거밖에는 상장 못 시켜. 이런 식으로 나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상장하는 이유는 뭐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서 이런 거 아니고요. 됐다 그러고 일단은 내가 상장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뭔가 이제 꿈을 많이 주고 그걸 통해 가지고 뻥튀기 시켜 가지고 돈을 더 많이 받아 먹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죠. 특히 요즘처럼 이제 시장이 애매한 그런 시점에서는 뭐 상장해봤자 손해보는 부분들이 더 많을 수도 있고, 뭐 손해볼 거 없겠지만은 뭐 생각했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네, 상장을 철회시키는 것이 낫다. 다음에 장 좋아질 때 다시 하자.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같은 기간 수요 예측을 한 테린페이퍼도 상장 철회를 결정했다. 역시 마찬가지죠. 네, 상장 철회를 결정하게 되는 상황은 네,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돈이 제대로 모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테린페이퍼 같은 경우도 뭐 그냥 증시의 변동성과 불안성이 크고 시기적으로 네, 온전한 기업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는 시점에 상장을 재검토하겠다. 네, 이게 지금 뭐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고 싶다라고 하는데 그냥 돈 더 많이 네, 받을 수 있는 그때 눈먼 돈들이 더 많으면 돌아올게요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자, 올 들어서 현대 엔지니어링, 보로노이, 대명에너지, SK쉴더스가 상장을 철회했고요. 지금 테린페이퍼하고 네, 앞서 얘기하는 원스토어가 모두 다 상장 폐지가 되면 상장 철회가 되면서 네, 상장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돼버린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 자체가 많이 냉각되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사람들이 뭐 신규 상장 종목이든지 뭐든지 간에 네, 그냥 안 하겠다는 얘기죠. 뭐 그래서 IPO의 매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당연한 그런 상황일 테고요. 이제 과열이 될 만한 이야기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상장하고 나서도 뭐 뭔가 북적북적하고 막 그냥 청약이 많이 몰려가지고 주가가 많이 뛰고 이렇게 되어야지만이 재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네, 그렇지 않다라는 거. 물론 자기들이 높은 가격에 팔아먹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물 건너가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증시는 어떻게든 돌아올 거니까 급하게 상장할 거 없다. 한 1년 더 기다리지 뭐 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500억 받을 거 1년 후에 2천억 받겠다 그러면은 그게 훨씬 나은 거니까 지금 오히려 뭐 그렇게 급하게 갈 필요 없다라고 기업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별로라는 이야기가 되기도 하겠습니다만 기업들이 상장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온전한 기업가치 1,000만의 말씀이고요. 돈을 여러분들에게서 더 많이 뽑아먹는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것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규 상장 종목 굳이 하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이제 상장하고 나서 사는 것은 반대지만 공모주 청약을 네, 이제 뭐 받는 것은 그래도 나쁜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좋아질 때, 그럴 때 IPO가 또 활발해지기 시작하면 그럴 때는 공모를 받는 것도 괜찮긴 하겠죠. 물론 경쟁률이 매우 세겠지만 말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네,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예상보다 강했던 CPI 물가지표 때문에 나스닥이 또다시 폭락세를 보였습니다. 이거는 네, 시장이 어느 정도 눈치를 좀 채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요. 네, 머뭇머뭇했었다는 이야기죠. 반등이 나와도 더 세게 나와야 되는데 반등이 전혀 나오지 않고 머뭇머뭇했었다. 그러다가 CPI 지표 발표되고 나서 이 CPI 지표 발표되고 나서 혹시라도 불안하니까 좀 있어보자 라고 생각했던 것이라 생각할 수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네, 나쁘게 나올 거라고 어느 정도 감을 좀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를 또 한번 폭락시키는 모습으로 가고 있고요. 우리나라 증시도 여기서 조금 네,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주식 양도세가 이제 100억 원대 미만의 보유자에게는 폐지가 되는 상황이다. 이거는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좋은 얘기가 돼서 장기적으로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어떤 길이 좀 열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국회를 통과해야 되겠지만은 국회 통과 못하면 네, 욕을 먹을 테니까 아마 통과를 시켜주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공매도 관련한 그런 법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자본시장법들이 많이 좀 바뀌고 있는 그런 상태를 가고 있어서 그나마 좀 낫지 않나라는 생각도 조금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공매도 관련한 부분에서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요. 그냥 그 공매도 상환 기간에 대한 부분을 외국인이나 기관에게 딱 못 박아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제도가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IPO가 지금 6번째 올해 들어서 상장 철회가 일어났는데 시장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안 좋을 때 상장 철회가 일어난 이유는 자기들이 돈을 더 많이 받지 못하기 때문에 도저히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IPO 기업들에 대한 그 목적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됩니다. 네, 뭐 제대로 된 기업 가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돈을 더 많이 받아먹고자 하는 속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얘기가 그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요.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은 어느 요리 전문가라는 분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 맛집 프로그램에 꼭 나오는 것이 며느리도 모른다는 무슨 비법들인데 실은 그게 모두 뻥이라는 것이다. 하얀 건 조미료고 뻘건 건 고추장이요. 하기야 다시 생각해보니까 꽁치 한 마리 굽는데 무슨 비법이 그리 많겠는가 싶기도 했다. 네, 이거 뒤통수를 탁 치는 내용입니다. 네, 뭔가 엄청난 비법이 있는 것 같고 기법이 있는 것 같고 이거 엄청나다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단순하다는 이야기죠. 그렇잖아요. 주식을 사고 파는데 무슨 그렇게 대단한 기법이나 비법이 필요하겠습니까?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 그게 단순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싸게 사는 그 조건들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비싸게 파는 조건들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거기에 대한 대응 전략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했었던 것처럼 무슨 각도기 들이다 대고, 콤파스로 이제 동그라미 그렸다가 이렇게 계산식 복잡하게 들어가고, 제가 계산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계산 복잡하게 해가지고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깊숙이 들어가서 뭔가 대단한, 그런 금융수학 이런 거 굳이 안 하셔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학자가 돼서 논문을 쓰실 거 아니고 주식 투자하는 입장이라면 아주 그런 너무 깊숙이 들어가서 공부하면 오히려 더 헷갈린다는 거, 그것만 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조금 또 아침에 힘들겠죠? 네, 힘내시고요. 힘든 시장에서 오늘은 그래도 반등을 조금 더 기대해 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신용이라든지 이런 물량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떨어질 때는 확 떨어져 가지고 그냥 뭔가 물량을 좀 시원하게 빼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반등을 시켜주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주식 안 팔고 있으면 돼요. 무섭더라도 그냥 기다리시면 다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떨어졌다가 올라오는 것은 상관없는데, 떨어진 시점에서 뭐가 나와요? 이제 악성 물량들이 나오게 되면서 시장이 건강해질 수 있는 상황으로도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리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시장 보면서 같이 한번 또 해결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죠. 저는 장중시황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꼭 평소보다 더 많이 힘내시고요.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장중시황 때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